팔을 보시면 네. 이게 2등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보면 크기. 여기 건이 있고 네. 여기는 살이 많아서 근육이 많아요. 건이 뭐예요? 건이 네. 힘줄 먹을 힘줄. 때 통닭 먹을 때 딱딱한 그런 거. 딱딱한 힘줄을 보고 건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살코기. 네. 여기까지가 반 나눠져 약간 반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흐르는 자리가 엄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자리는 폐경. 네. 이렇게 네. 척대부터 소상까지 폐경이고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심포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까지 그렇죠. 가는 길.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데가 심장. 네. 수소음 신경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숨이 차신 분들은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반보다 조금 더 반, 아하. 여기까지가 굉장히 단단해요. 다시 한번요. 네, 그러니까는 대충 여기 접히는 이 부분부터 네, 이 부분하고 손목을 이렇게 잘랐을 때 전체 절반보다 조금만. 절반보다 조금 위로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여기? 거기 부분이 단단한데 네. 여기 윗부분에 위에가 더 딱딱하신 분이 있고 여기가 딱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다 숨이 굉장히 짧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 선이 세 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굉장히 아파요. 네. 그리고 단단하고 이렇게 근육이 종아리 굳어버린 것처럼 굳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셔서 그런 데를 이렇게 침을 놓으면은 숨이 되게 편해지세요. 그럼 침을 놓고 네. 칩을 이렇게 붙여도 되겠다. 네. 네. 칩을 붙여도 되고. 근데 또 그 부분이 손으로 눌러도 굉장히 아픈 자리는 네. 침을 맞아도 아프고 칩을 해서 눌러도 아프고. 근데 이제 이것이 아프다 해서 나는 뭐가 싫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 눌러주면은 풀어지세요. 네. 근데 아주 심한 분들은 아무리 눌러도 안 풀어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적어도 숨이 차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으세요. 그렇게 네. 눌러만 줘도? 그렇죠. 여기가 굳어버리니까 계속 푼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 보이시죠? 여기 상향이라는 혈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합곡을 지나서 양계, 대장경의 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곡지. 여기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상완골의 뼈가 그 뼈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이 부분 여기도 굉장히 아파요. 거기 수월이라고 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도 아픈데 그 곡지, 여기 준호는 이쪽이고 수월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의 혈들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를 누르면 이제 막 아프신 분들은 여기 목 아프신 분들도 여기가 많이 굳어요. 왜냐면 대장경은 흐르는 자리가 목으로 많이 가서 갑상선 쪽 병도 많이 생기거든요. 치아, 이빨도 아프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지기가 좀 나쁘거든요. 뭐 괜찮으면은 이렇게 소재나시 같은 거 입으면 올려갖고 여기도 다 만져도 되고요. 그런데 보통 겨울이나 아니면 보통 저가 입은 이런 옷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이 윗부분보다는 이 만지기 쉬운 이런 데를 만져주시면 경결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데. 그러니까 이제 한방에는 수삼음경, 수삼양경이라고 하는데 수삼양경이 대부분 이게 양면경이 대장경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도 마찬가지지만 대장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먹고 소화 흡수하고 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대장경도 만지면 되게 아프세요. 뭐 이런데 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합곡이죠. V자 이런 데도 만지면 굉장히 아프고요. 또 반대로 V자 이쪽도 많이 아프세요. 근데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아프고 이런 데를 많이 만져주면 팔다리가 되게 편해지세요. 그래서 이건 아마 대장경의 유주 부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 부분. 그다음에 이게 넘기면 세 번째 손가락. 여기는 이게 가운데로 가거든요. 가운데로 가고 여기는 수소양 삼초경이라고 해요. 삼초경도 이게 뼈가 요골과 척골 사이예요. 여기도 누르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장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여기 누르면 되게 좋으세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 근육이 수근 신근이 덩어리인데 네. 이게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세요. 그렇죠. 예, 여기도 눌러주면은 어깨도 많이 편해지고 네. 또 이 전체적으로 이 심장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세요. 그래서 이런 데를 침을 맞거나 칩을 붙이거나 아니면 눌러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조금 전에 아까 그 숨찬 분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꼭 폐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찬 것이 아니라 배, 복부, 네, 복부. 복부가 단단히 굳어도 숨이 차죠. 아, 네. 배가 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배가 자기가 아픈지 몰랐는데 만질 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눌렀을 때 굉장히 아파요. 본인은 아픈지 몰랐는데 네, 눌렀더니 그렇죠. 아프더라.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배꼽 눌러봐도 아프고 또 명치 또 배꼽과 명치 사이에 있는 그 뭐 반 지점 네. 또 반의 반 지점 네. 위아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부위도 아프고 이게 이 늑골 네. 좌우로 네. 거기도 누르면 많이 아프세요. 그 배가 나도 모르게 단단하게 굳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숨이 짧아요. 그 복식호흡을 못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폐기능, 심폐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배가 굳어도 숨이 차다. 그럼 볼 수 있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네.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네, 그러면 그 배가 단단해진 것이 풀어지죠. 풀어지고 네. 숨 차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되죠. 많이 완화되고. 근데 한 번에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이 만약에 그렇게 빨리 난다 아주 좋은 일이지만 네. 그렇다면은 병 드는 것도 굉장히 빨라야겠죠. 어떤 길을 가는데 한 10km예요. 네. 걸어갈 때도 10km지만 돌아올 때도 10km. 그렇죠. 근데 이제 병이 드는 거는 늦게 들고 네. 낫는 거는 빨리 낫고 이거는 우리 바람이지 실제로는 걸어갔다가 차를 타고 오니까 좀 낫죠. 네. 치료를 하니까 좀 낫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숨 차는 것만 좀 완화돼도 그럼요. 네. 특히 배 같은 데도 많이 굳어 있으세요. 네. 이제 그런 데만 풀어줘도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폐는 그 12경락 중에 네.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고 네. 또 새벽 3시에서 5시에 인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폐기가 동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폐경의 그 유주 순서가 있는데 네. 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폐는 경락은 중주, 중초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위장에서 일어나서 하락 대장, 대장을 돌아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이 연락한다. 환출 위구, 다시 위 구멍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거든요. 그 두 개로 나와서 환출어 폐, 폐로 나와서 상주, 폐, 여기 상박 이렇게 해서 이 네쪽 그러니까 엄지 쪽 라인이죠. 이쪽으로 쭉 흘러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한번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네. 박통 네. 위에서 일어나서 양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팔이 두 개니까. 잠깐만요. 네.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가 네. 명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위장에서 시작해서 네. 양쪽으로 내려가서 아, 대장을 돈다 이거죠. 대장을 돌고. 예. 네. 다시 또 위장으로 오르는데 네. 위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소장 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 구멍 두 개를 돌아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네. 이 폐가 여기 있어요. 네, 그렇죠. 폐는 이쪽 뒤에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D니까 이제 이쪽을 돌아서 네. 이게 상박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상박 전환. 네. 그 위팔 아래팔 네.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하얀 줄 잘 안 보이시죠? 아, 하얀 줄 보여요, 여기가 보여요. 아까 제가 말했던 네. 수태음 폐경. 아, 그래서 엄지손가락 끝은 소상으로 간다. 그렇죠. 또 여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거 제 손 보시면 네. 이렇게 닭다리처럼 생기지 네,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네. 어제 네. 소상. 네. 실제로 여기가 그 수지침인가? 네.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네. 얼굴, 손, 여기 배, 네. 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 수지침이 있어요. 네. 보면 여기가 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손인데 오른쪽 손, 오른쪽 발, 네. 왼손, 왼발. 여기 다리잖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그림을 그릴까요? 네. 여기 아니, 손이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팔, 오른쪽 팔, 오른쪽. 그 여기에 네. 여기에 그
이거는 수지침에 있어요. 네. 수지침에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지네. 네, 얼굴. 그러면 여기가 팔. 음, 근데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른쪽이네. 오른쪽 팔. 네, 왼쪽 팔, 네. 왼쪽 다리.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전음, 후음 이렇게. 여기 전음, 후음은 뭔지 아시죠? 똥 나오는 구멍, 네네네. 오줌 나오는 구멍. 네네네. 이렇게. 여기가 배, 여기 막 창자가 막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지침은 이렇게 제가 수지침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닭다리처럼 생겨가지고 이 닭다리처럼 생겼을까 보니까 수지침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체를 누르면 되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여기는 이제 폐경이니까 폐경의 화열이니까 뭐 기침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폐도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데에요. 통증 치료를 많이 하니까 화열은 염증이나 통증을 다스린다. 이게 저희 사음침법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기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아까 인시가 되면 네. 폐가 동한다고. 예. 네. 동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잠자고 좀 이렇게 쉬고 있다가 네. 이제 그때 깨어나가지고 네. 이제 폐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네. 아주 20살인가 그때 듣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근데 시간은 자축인묘에서 12개로 나눠서 자시가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3시부터 5시. 그렇죠. 그 인시가 이제 잠을 깨는 거고 그다음에 묘시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5시서부터 7시. 이때는 이제 인시가 폐. 인시가 폐고 네, 묘시가 대장. 인묘 묘시가 대장. 네. 그리고 진시가 아침 7시부터 9시. 그래서 아침 7시. 진지. 그래서 진지 먹는다. 네, 진시에 먹는. 진지 드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지. 우리 말에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밥을 먹고 똥을 누냐, 똥을 넣고 밥을 먹냐. 요거대로 맞추면은 사람의 기운이 깨어나서 좀 어느 정도 돌고 좀 있다가 똥을 싸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맞네.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좋은데 더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념적인 게 많이 나니까 여기서 끝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정도. 그러면은 아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시에 깨어나가지고 인시에 이제 그 폐가 동해가지고 이제 대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시간 진지 때가 되어가지고 위장으로 올라갔다가 폐로 이렇게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폐가 동하고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위장인 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까 인형으로 한번 마네킹.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폐경의 그 유주인데, 그러니까 기어 중초. 그러니까 중초는 가운데예요. 밥통이라고 보면 되고요. 폐가 상초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일어나는 데가 기원이 오리진이 중초 위장입니다. 위장. 네. 여기서 일어나서 아래로 일어나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대장으로. 대장을 막 연락하고 돌아다닌다. 돌다가 다시 또 위구. 위 아랫구멍 윗구멍으로 도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출업 폐라고 해서 이 폐 이제 진짜 등으로 가서 폐로 가요. 양쪽으로요. 그리고 돌다가 나와서 이제 상박 요 팔로 이두박도 알통이 있는데 그런데 알통이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요. 이게 엄지 손가락 쪽 구역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 앞팔에 이쪽 아까 제가 말한 3가지 선에서 이쪽을 따라 쭉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인 소상까지. 이게 폐의 유주 순서예요. 유주라는 게 뭐죠? 돌아다니는 어떤 길. 돌아다니는 길. 그러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이 말을 과연 들으면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새벽에 폐가 동해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디로 간다? 똥 싸러 간다. 대장으로.
그다음에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그래서 위로 간다. 네. 자, 그 위에서 다시 그다음에 진사. 네. 그다음에 그 저기 비장으로 가요. 아, 비장으로. 네, 비장은 뭐 인슐린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게 지라 뭐 스플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그 두 개예요. 그 면역 기능을 하는 그 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췌장 나오는 그 있거든요. 세부학적 그림 보면 있어요. 거기 두 가지 12지장 비슷하게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소화액이 나오죠.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네, 그 교통사고 나서 비장이 파열됐다.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여기 왼쪽에 여기 있고 뒤에는 콩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위장하고 콩팥 왼쪽에 위장이 왼쪽과 그다음에 그 왼쪽이 신장 사이에 있는 그 비장이라고 좀 타원형의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 면역 기능 나타나는 임파라든지 그런 거 있고 그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장이 있으면은 위장 옆에 그 담즙이 소화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또 이 췌장액이 또 소화액으로 나와요. 그 위액이 있고 그 췌장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비장이라고 하죠. 췌장하고 비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한 방에서 비장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막 그렇게 생각도 많이 안 하고 또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딱딱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숨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숨이 차고 막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그럼 평상시에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일반인들 막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그 부위 딱딱한 부위를. 그러니까 대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막 눌러주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아파요. 그리고 여기도 누르면 아프고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되면 부드럽고 그렇죠. 또 어린애가 부드럽고 나이 드신 분은 단단하잖아요. 그 식물이나 동물 다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제 단단한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몸이 굉장히 가벼우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풀어서 부드럽게 해주면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팔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폐 기능도 좋아지고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심포 기능도 좋아진다. 근데 저희가 심포는 뇌라고 그래요. 뇌라고 뇌가 장기랑 연결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그냥 심포는 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포 쪽에 있는 혈들은 뇌랑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뇌질환 뭐 그러면 파킨슨, 뭐 중풍 이런 거 예방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팔다리 같은 것들을 잘 만져줘도 좋아지죠. 몸이 많이 좋아지겠네. 그런데 만약에 왼쪽 팔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 팔? 오른쪽 팔도 해주고 팔이 두 개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팔을 종아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 알통이 알통이 상완 이두근이에요. 그런데 그 상완은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대퇴 이두근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똑같지만 이름도 똑같아요. 해부학 근육 이름이. 이두근은 알통이다. 그러니까 알통은 여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그냥 위에 팔이 알통이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기 편해서 여기도 만져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종아리. 종아리는 여기 아래팔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도 만져주면 되고. 그런데 조그만 게 만져주기 편하지 큰 거는 만져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만지기 편한데 작으니까. 종아리는 만지기 어렵다. 근데 손이 없다. 그럼 종아리로 대신 만져줘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아리가 많이 이렇게 굳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꼭 종아리를 만져주는 것도 좋지만 손에 있는 알통을 만져주는 것도 좋겠네요. 여기가 팔 오금, 다리 오금이니까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아니요, 똑같은 데인데 여기는 허벅지. 허벅지. 요거는 종아리. 같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만져주면 뭐 어차피 4개밖에 안 되는데요. 뭐. 그렇죠. 그러면은
어깨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막 이런데 팔뚝 같은 데가 아픈 사람도 있을까요? 만지면 아프죠. 가만히. 만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만지고 나면 아픈 사람. 네. 그리고 어깨 승모근도 이렇게 만지면 나는 어깨 안 아파 이런데 만지면 뭔 힘이 이렇게 세냐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픈 거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어깨를 풀어주는 방식을 뭐 어떻게 혈자리 같은 거 손이라든가. 네. 손에 합곡이요. 그다음에 합곡에서? 태충. 대충. 네. 합곡도 제가 그때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합곡이 여기 손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다리는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 없어요. 근데 손은 각이 있어요. 각이 없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여기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누르면 되는데 손은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눌러줘야죠. 근데 발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곡이라고 이게 태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태충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태충이 아니죠. 근데 이제 생각하자고요. 태충이라고 이게 엄지,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가 행간이고 여기가 태충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누르면 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방향이 그 당구도 볼도 다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경결된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경결된 데는 굉장히 쉬워요. 통증이 말해줘요. 통증 데를. 네.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말 안 해도 나는 알아요. 근데 이제 저거 침 놓을 때 되게 좋은 점은 침은 이렇게 놔서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좀 흔들어 주면은 전기가 와요. 그래서 막 찍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아파요. 아시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밭이 만졌을 때 굉장히 통증이 아까 있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하고 속에 넣어서 눌러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합곡하고 태충, 이제 손을 가지고 합곡하고 태충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거기를 풀어서 합곡하고 태충을 풀어가지고 어깨 통증을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좌우가 똑같은 얼굴도 이렇게 좌우가 다르듯이 이게 똑같은 태충 합곡도 더 아픈 데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때는 오른쪽이 더 아프고 어떤 때는 왼쪽이 더 아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아픈 쪽만 먼저 풀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침도 아끼고 칩도 아끼고 뭐 테이프도 아끼고 그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같이 해줘도 되는데 통증이 말해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